코나미가 정말 지독하리만큼 동종업계를 괴롭혔는데요. 그 무기가 바로 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IP 소식 읽어주는 허스키, 특허스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IP 소식은 그때 그 시절 특허 이야기, 리듬게임 회사 간의 특허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리듬게임 1위 업체 코나미가 판다미로, 어뮤즈월드 등 여러 다른 리듬게임 관련 기업에 건 소송들이 주요 내용이 될 거예요. DDR, 펌프, 태고의 달인 등으로 대표되는 리듬게임은 다른 게임 장르와는 다르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리듬게임 장르가 게임업계의 아주 유명한 대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게임업계의 대원칙은 바로 배우기는 쉽고 숙달하기에는 어렵게 하라입니다. 이 말은 특정 게임에 빠지게 되는 아주 이상적인 구도를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진입장벽은 낮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숙달하는 건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DDR 발판을 내려오는 노트 타이밍에 맞춰 누르는 건 누구나 가능하죠. 하지만 수백 개의 타일이 정신없이 내려온다면 그 난이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도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도 정말 클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누구나 쉽게 리듬게임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전 국민이 DDR과 펌프에 열광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리듬게임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 대표 게임 기업 코나미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듬게임들은 대부분 일본의 코나미사의 게임이거나 코나미 게임에서 파생되어 나올 게임일 정도로 리듬게임 업계에서 코나미사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 코나미가 정말 지독하리만큼 동종업계를 괴롭혔으며 그 무기가 바로 특허 소송이었다는 사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코나미사가 어떤 특허 횡포를 저질렀는지 함께 보시죠. 역시 리듬게임 하면 떠오르는 건 DDR과 펌프겠죠. 이 두 개의 리듬게임을 살펴보면 누르는 발판의 위치만 다를 뿐 나머지 부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먼저 출시했던 코나미사 DDR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수많은 게임 회사들이 DDR의 짝퉁을 만들어 그 인기에 편승하려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안다미로의 펌프 이더비였거든요. 당연히 처음에는 코나미사에서도 DDR 짝퉁 기기에 불과한 펌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다미로는 펌프에 한국 대중가요를 삽입하는 전략을 내세웠고 이 전략으로 인해 놀랍게도 펌프가 우리나라에서 DDR을 몰아내고 오락실 리듬게임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DDR의 버터플라이 노래가 좋다 해도 한국에서 클론, 잭스키스, 소찬이, 진우션의 인기를 넘을 수 없는 게 너무도 당연하죠. 펌프가 대중가요를 선점한 이상 한국에서 펌프가 DDR을 넘어서는 거는 시간 문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자 코나미는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펌프를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특허 권리 침해 소송이에요. 2000년 3월 코나미는 펌프 제작사인 안다미로를 상대로 기기 외장 및 게임 플레이 방법에 대해 침해 소송을 걸었어요. 사실 치열한 법적 공방에 갈 것도 없이 일반인이 보기에도 펌프는 DDR의 여러 기술을 모방했고 안다미로의 패배가 불을 보듯 뻔했어요. 하지만 안다미로는 여기서 굉장히 영리한 해결책을 찾는데요. 직접 침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도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떠올린 것이죠. 과연 안다미로가 찾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특허 중 DDR의 기초기술에 대한 특허를 사버린 거예요. 위 도면은 그 당시 핀볼 및 슬롯머신 제작업체였던 벨리 매뉴팩처링사가 1985년 출원한 미국 특허의 도면입니다. 화면 표시부부터 발판까지 도면 전반적으로 DDR, 펌프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이 특허가 안다미로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안다미로가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자 코나미 측은 난리가 났어요. 비록 한국이 DDR 열풍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긴 했지만 미국 시장과는 그 규모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고 코나미는 계속 소송을 강행하다가는 거대한 미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게 된 거죠.
결국 코나미는 눈물을 머금고 안다미로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두 기업은 각각 한국, 미국에서 서로의 기기를 출시할 때 상대 측에 개런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어, 이건 사실상 안다미로의 판정승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비록 얼마 못 가 PC방의 등장으로 오락실이 몰락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 사건 이후 우리나라 발판형 리듬 시장은 안다미로의 펌프가 한동안 지배하게 됩니다. 앞에서 안다미로는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 코나미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EG2DJ, 게임을 개발한 어뮤즈 월드 얘기예요. 어뮤즈 월드가 개발한 게임 EG2DJ 역시 비트매니아가 호령하던 국내 아케이드 건반형 리듬 게임 영역에서 조금씩 본인의 입집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 모습을 코나미가 두고 보지 않았겠죠? 2001년도 코나미는 한국에 미리 출원해둔 특허를 바탕으로 EG2DJ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단연간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고 1차 소송인 기체 외장과 관련된 의장권 소송에서는 어뮤즈 월드가 승소하였으나 2차 소송에서 기판 부분의 작동 원리 기술에 대한 코나미의 특허는 침해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법원은 2007년 EG2DJ가 특허 침해 상품임을 인정하였고 어뮤즈 월드에게 제품 생산, 판매를 중지하고 시장에 나온 제품을 폐기해야 하며 코나미에게 총 117억 원의 배상금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어뮤즈 월드는 패소 이후 코나미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기기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기기 폐기는 막았지만 이미 오락실의 하락세로 인해 내리막을 걷고 있던 어뮤즈 월드는 결국 패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2011년에 폐업을 맞게 됩니다. 인기를 끌었던 EG2DJ는 로고가 코나미에게 압류되어 EG2AC로 이름이 바뀐 뒤 다른 회사에 인수되어 간신히 명맥만 이어오다 작년 8월 해당 개발팀의 해체로 공식적인 서비스는 종료되었으며 극소수의 대형 오락실에서만 간간히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개의 특허로 인해 잘나가던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걸 보니 지식재산권의 시장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어뮤즈 월드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코나미는 바로 다음에 주식회사 펜타비전의 DJ 맥스 시리즈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에 EG2DJ 소송 때 제기한 그 특허를 동일하게 침해 특허로 제시하였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기체 외장이나 기판이 아닌 게임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침해 이유로 꼽았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어요. 어뮤즈 월드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코나미는 바로 다음에 주식회사 펜타비전의 DJ 맥스 시리즈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에 EG2DJ 소송 때 제기한 그 특허를 동일하게 침해 특허로 제시하였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기체 외장이나 기판이 아닌 게임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침해 이유로 꼽았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어요. 아마 코나미는 이전 소송에서의 승리로 꿀맛 같은 이득을 챙길 수 있었고 그 달콤함을 쫓아 바로 다음 상대를 물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펜타비전은 어뮤즈월드의 힘겨운 싸움을 보면서 이미 코나미의 특허 공격을 예측한 것으로 보여요. 2008년 출원한 자체 특허를 이용하여 코나미의 공격을 회피하게 되는데요. 코나미 특허에서 언급하는 주요 게임 시스템인 리듬노트, 히트 기준선, 그리고 효과음 출력에 대한 시스템까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먼저 코나미 특허의 상세 설명을 보면 연출 조작 수단을 조작하면 연출 효과가 음악에 중첩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배경음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펜타비전의 특허는 노트를 맞추지 못하면 배경 효과음 자체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리듬 게임을 진행하시다가 노트를 맞추지 못하셨을 때 갑자기 음악이 멈추는 현상 기억하시나요? 바로 코나미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게임사들의 노력이었던 거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결과적으로 코나미의 이 소송은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채 종료되게 되며 DJ 맥스는 오락실이 아닌 플레이스테이션과 PC 시장을 장악하며 오늘날에도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리듬 게임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IP 분쟁에 대한 이해도와 대비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네요. 지금까지 코나미사의 특허 행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잘 대응한 사례도 있지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죠. 과거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국내 게임사들이 특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게임 업계의 IP 경쟁력이 성장해 해외 게임사들이 두려움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이번 IP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IP 소식 읽어주는 허스키 특허스키에게 듣고 싶은 IP 소식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 달아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